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시청률이 너무 안 좋게 나와가지고요. 오늘은 절치부심 세게 달려보겠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엘레지의 여왕 이미자 선생이 사실상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다음 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고별 공연을 열겠다고 하면서입니다. 자, 올해 84 가수 인생 무려 66년입니다. 노래할 수 없게 됐을 때 조용히 그만두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자, 백다희 아나운서 18번인 선마을 선생님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직접 들어보셨단 말이죠. 자, 2,500여 곡을 부른 그야말로 한국 가요의 전설이자 거인. 이렇게 또 한 시대가 저물어 가는군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립니다. 백다희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영상 좀 보여주시죠. 자, 30개월 된 딸내미 허솔, 이제 엄마보다 사건 반장을 더 좋아하네요. 뭘 알고나 저런 건지 하신 박진희님,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와이 생활 6년째인데 이런 구름은 처음 봐요. 마치 토네이도 같죠. 한국에도 저런 구름 있나요? 하신 김유경님, 그러게요. 자, 부산 지하철 2호선 출근길입니다. 쩍벌하면서 두 칸을 차지하네요. 너 요금도 2명 먹냈냐? 하신 남설란님. 자, 천안에 이빈후가 와서 대기 중인데 어떤 아주머니가 신발 벗고 발을 저렇게 사반 제복감이다 싶어 냅다 찍었습니다. 종 내려 하신 박윤영님. 자, 전북 익산의 김형수님, 울주의 이창현님, 최영수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싸 사반뉴스 실용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설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달려보죠. 민가의 포탄 낙하입니다. 자, 오늘 오전 속보 접하시고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요. 이 경기 포천의 한 민가에 폭탄이 떨어져서 15분이 다쳤습니다. 자, 영상을 보면 진짜 우크라이나의 한 도시인가 싶던데, 자, 대체 왜 백주 대낮에 저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오폭 사고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분쯤 경기 포천시 이동면의 한 민가에 오폭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실사격 훈련 중이던 KF-16 전투기 2대에서 MK-82 폭탄 8발이 민가로 떨어진 겁니다. 총 15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이 중 민간인 2명은 중상을 입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언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중상을 입은 2명은 인근 부대시설 관리원으로 점검을 마치고 나오던 길에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당시 훈련은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 훈련장 일대에서 실시됐었는데요. 공군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조종사가 비행 준비 과정에서 잘못된 좌표를 입력한 걸로 조종사 진술 등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좌표가 잘못 입력되면서 포탄이 원래 표적지인 훈련장으로부터 8km 떨어진 민가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전투기 2대가 동시에 오폭 사고를 낸 것에 대해서는 공군 측은 좌표는 1기, 2번기 다 입력하게 돼 있는데 2번기가 1번기를 따라서 발사한 걸로 파악됐다. 2번기가 왜 그랬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모든 실사격 훈련을 중지할 예정이고요. 공군의 사고대책본부를 만들어서 사고 원인과 피해, 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 사고 발생 100분이 지나서야 군은 공식 발표를 했고 포천시는 재난 문자도 발송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다치신 분들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무동기 범행 후 강제 입원입니다. 자, 정말 충격적인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누군가 저렇게 건널목을 후다닥 건넙니다. 자, 막 뛰더니 길을 걷던 지금 여학생 뒤로 지금 다가가서 갑자기 머리채를 덥석 쥐더니 양손으로 쥐고 마구마구 흔들고 저렇게 지금 갑작스러운 습격에 여학생은 결국 넘어지고요. 질질질 막 끌고 갑니다. 자, 그때 행인이 달려와서 괴한을 막아보지만 폭행은 계속되는데요. 박 변호사님 정말 끔찍합니다. 길 건너편 여학생을 일부러 쫓아와 습격했습니다. 뭡니까 이거? 자, 문제는 이 괴한 전혀 일면식이 없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지난달 22일 오후에 인천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12세 여학생이에요. 12세 제보자 딸이 버스 정류장을 가고 있는데 3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뛰어오더만 그냥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영상을 봐도 좀 보이지만
폭행 정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 바닥에 막 머리를 그냥 부딪히는 모습까지 보이고요. 그 이후에 지금 주위에서 말리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폭행을 행사하는 모습까지 계속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CCTV상 보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경찰이 이제 나중에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담당 경찰하고 조사는 마친 상황입니다. 다만 저 30대 이 여성이 정신질환을 좀 앓고 있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지역에서는 좀 그렇게 알려진 인물이라고 합니다. 아, 정신질환. 아, 진짜 격리 조치를 좀 취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나 말입니다. 이 피해자가 담당 경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대요. 그런데 가해자가 정신질환이 많이 심각해서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조사도 사실 큰 의미가 없었고 강제 입원 조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단 형사에 따르면 이제 제보자가 입원이 됐으니까 안심하고 다니라고 했다는데 아니 지금 교도소에 수감된 것도 아니고 뭐 며칠 있다 오면 몇 달 뒤에 다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놓느냐라는 입장인 거고요. 지금 피해를 입은 딸이 그 부모님들 걱정할까 봐 이 상처를 내색을 안 하려고 한답니다. 아이고. 그게 더 속상하다고 하시고 아니 이런 정신질환이 심각한 상황이면 처벌은 제대로 받을 건지 그리고 왜 사전에 막지 못했는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참 정신질환이라지만 그 와중에도 남자를 공격은 하지 않습니다. 보면 본인보다 약한 본능인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폰 집어 던질 뻔. 자, 상품 리뷰를 보다 깜짝 놀랐다는 사방가족의 제보. 충격적인 사진 만나보시죠. 자, 국내 가전 대기업의 공식 홈페이지 리뷰창 TV 사진과 함께 별이 5개. 와우, 이거 너무 좋은 건가 보다 하고 보는데 가만 보니 아, 유리창에 웬 남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40대 50대 중년 남성의 몸이 그대로. 아, 저는 원본 사진 봤는데요. 우연히 실수로 전혀 완전 의도한 노출증 환자 사진. 아, 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3일 점심시간에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이제 국내 대기업의 홈페이지였대요. 그래서 TV 상품 리뷰를 봤는데 그 전날에 올린 사진 중에 하나인 저거를 발견을 한 겁니다. 정말 같이 보던 직원들 5, 6명 다 동시에 너무 경악을 했고요. 한 동료는 바로 신고를 했고 제보자께서는 이제 사건반장에 제보를 한 건데 게시일로부터 4일 동안 계속 게시가 되어 있었대요. 없어지지 않고 있다가 어젯밤에야 없어졌다고 합니다. 저 TV 사고 싶던 동료도 구매를 포기했다. 너무 의도적인 것 같다라고 전하셨습니다. 아, 이건 뭐 실수 아닙니다, 절대. 저 구도를 보면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졸음이 싹. 자, 제목 그대로 졸음 싹 만나보시죠. 아, 이거 뒤에 주유건을 꽂은 채 도로 한가운데 있는 저 차량. 뚝 끊긴 호스를 꼬리처럼 쭉 달고 도로를 쌩쌩. 아, 이거 글로벌 픽에서만 보던 장면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 그러게나 말입니다. 저게 뜯겨져 나갔을 텐데 그걸 몰랐다. 어쨌든 이거 한 SNS에 공유가 됐는데 이걸 목격한 목격자분이 지난 4일이었다고 합니다. 오후 6시 정도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도로를 지나다가 저 장면을 목격을 했고 저걸 뭐 주유건 차량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무튼 40대에서 5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분이 운전을 하고 있었고 이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차량이 그 앞을 가로막고 이제 그 사실을 알려주고 또 그 앞 차량 쪽에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걸 보고 지금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른다고 하십니다. 아유, 자, 이번에는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고속도로를 쌩 달리는 불박차. 저 앞 차량을 향해 경적을 빠방. 빠방 빵빵빵. 자, 그러자 운전석에서 따봉이 뿅. 도대체 왜? 아하, 자, 사진 볼까요? 아, 따봉차에 우리 퇴사했어요. 빵빵 축하해 주세요라는 메시지가 있던 것. 박 변호사님, 얼마나 회사 생활이 지옥 같았으면. 저게 너무 행복했는지 퇴사를 축하해달라 빵빵 이렇게 써놨는데 이 전라도 전북에 갔다가 서울로 올라오는 고속도로에서 저것을 보게 된 겁니다. 퇴사 축하해달라 빵빵 그렇게 하니까 아마 제보한 이 남성도 축하한다는 의미의 빵빵빵빵빵 이게 퇴사를 축하해 이런 느낌으로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퇴사를 축하해 빵빵빵빵빵 이러니까 그 안에 4명의 남성 같은데 엄지척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따봉. 사실은 운전하면서 상당히 좀 졸렸다고 해요. 예. 저걸 보면서 빵 터졌겠죠. 예. 얼마나
퇴사가 지옥 같았으면 퇴사를 축하해달라고 차에 붙였는지.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좀 내려서 퇴사 축하한다고 전달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아, 고속도로에서 내리면 안 그래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원래 이런 말을 하나요?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산부인과에 갔다가 황당한 말을 들은 30대 여성입니다. 양가 부모님께 허락까지 받고 예비 남편과 함께 살면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최근 갑작스럽게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어요. 저희는 큰 기대를 안고 평소에 다니던 산부인과로 함께 가는데요. 접수 담당 직원에게 임신 테스트기가 양성으로 나와서 확인하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앉아있던 직원이 대뜸 근데 유지하실 거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다른 환자들한테 다 들릴 정도로요. 그 순간에는 제대로 못 알아들어서 대기석으로 돌아왔는데 생각할수록 기분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다리던 남편에게도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가서 불같이 화를 냈고 직원은 환자가 미혼이길래 우리 병원은 중절 수술이 불가능해서 물어봤다고 해명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냐 불쾌하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사과했는데요. 저희는 앞으로 말 조심하라고 한 뒤에 진료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조만간 다시 진료를 받기로 했는데 이 직원을 또 마주하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부모님한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이런 질문을 들으니까 벌써부터 아이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합니다. 제가 예민한 건가요? 아,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그 산부인과 직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릴게요. 제가 무슨 나쁜 마음을 갖고 말씀드린 거 아니잖아요. 아니 뭐 미혼이신데다가 동안이시고 그리고 남편분이랑 따로 계셔서 제가 같이 온지 몰랐어요. 보통 혼자 오는 미혼 여성들이 저희들한테 그런 문의를 하기도 하니까 여긴 그런 수술 안 합니다. 하려고 여쭤봤던 거죠. 임신 맞다. 예민하신 거 보니까 동그라미. 아, 그렇군요. 자, 다음 사연자입니다. 웃음이 나와요? 요즘 혼인신고하기 전에 같이 사는 부부도 얼마나 많은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함부로 지레짐작을 하시냐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크게 말해요? 무엇보다 우리 아가 산부인과 와서 처음 들은 말이 그런 말이라는 거 너무 불쾌해. X. 그렇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이 사람 간호사기 때문에 여기서 오랫동안 일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런 어떤 언어를 반복해서 썼을 가능성도 있고요. 뭐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또 산모는 또 예민합니다. 축하를 받고 싶고 있지. 또 만약에 그런 어떤 중절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면 그 산모 환자분이 요청하는 거지 간호사나 직원이 얘기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고 이 산모 입장에서 이 예민한 거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이런 생각 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교수님. 네, 요즘 여성 병원들이 굉장히 친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마음과 몸을 정말로 잘 케어해주는 병원들인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교육이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악의는 아니셨겠죠. 뭐 미혼의 여성들이 왔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로 했으니까 이제 본인도 안 좋은 마음이었다가 뭐 그렇게 실수를 한 거겠지만 어쨌든 지금 아이를 낳으러 오면서 가장 축하받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너무 불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뭐 전문직이라든가 어떤 자기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가끔 그 직군에서는 뭐 흔한 일 내지는 그렇게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말을 내뱉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꾸로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이거 별거 아니에요. 한 1년만 들어갔다 나오세요. 이러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얘기인 거거든요. 못 알아먹는 어려운 말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말이 일반인에게 그 상대방에게 어떻게 크게 다가올지를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더군다나 저건 새로운 생명에 관한 일이지 않습니까? 저런 일을 하시기에는 자기 스스로 조금 함부로한 게 아닌가라고 반성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백대 아나운서. 네, 저도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지 약간 좀 소름이 돋았고요. 어떻게 미혼에서 중절을 연상할 수 있는지 정말 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른 병원에서 마음 편하게 진료 받으시면 좋겠어요. 이거 댓글부터 보겠습니다. 이주영님,
직원 저렇게 물어볼 수 있나요? 라고 하셨고요. 니나노님, 무슨 산부인과에서 낙태 유무를 먼저 물어보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마리아맘님도 다른 병원 가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반장픽 이렇게 정리하고요.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무인 코인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장이 남녀 손님을 신고할 예정이라며 제보를 했습니다. 우연히 CCTV 영상을 보다가 손님들의 충격적인 행동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경기도 의정부에서 코인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제보를 주셨는데, 자, 무인 노래방이다 보니까 새벽 1시가 되면 자동으로 노래방 기계가 딱 꺼져요. 나중에 불도 꺼지고 문도 착 자동으로 잠긴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영업이 끝난 이후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네, 이곳은 지난해 12월에 문을 열었고요. 큰 방 3개, 작은 방 10개 이렇게 모두 13개의 방이 있습니다. 영업은 오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는데요. 지난달 5일 새벽 1시 15분쯤에 영업이 끝나고 15분 정도 지나고 나서 사장이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 노래방은 이용 시간을 정하거나 노래곡 수를 정해서 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이어서 영업이 끝나고 나서도 뭐 아직 못 부른 노래가 있다거나 이용 시간을 다 못 채웠다는 연락이 오고는 한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면 손님 연락처를 저장해 놓고 다음에 올 때 못 부른 시간이나 곡수만큼 채워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한 손님이 지갑을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고 전화를 한 거였습니다. 사장은 원격으로 문을 잠시 열어주고 CCTV 모니터로 손님을 확인하고 다시 문을 잠궜습니다. 자, 그렇게 집에서 사장님은 원격으로 문을 열어주셨어요. 자, 그런데 다음 날 사장님이 CCTV를 그날 그 새벽에 그 양반 그 손님이 잘 하고 갔나 싶어서 CCTV를 봤다가 뭘 탁 부셨어. 네, 그렇습니다. 간밤에는 비몽사몽으로 좀 보기도 했고 지갑만 잘 찾아갔나 이것만 봤기 때문에 다음 날 이제 맑은 정신에 그때 손님들이 잘 들어갔다 나오셨나 한번 보려고 CCTV를 봤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지갑을 잘 갖고 나갔는데 문제는 제일 끝에 있는 큰 방의 내부 CCTV에서 사람이 좀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네, 중년의 남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와 있었지? 그러고 보니까 10시 반부터 있었고 40분을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40분을 노래를 한 후에 갑자기 한 사람이 나가더니 술이랑 뭐 간식이랑 안주거리를 사가지고 와서 다시 40분을 결제하고 이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방은 주류 반입 절대 금지, 외부 음식 금지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곳곳에 붙여놨대요. 그런데 이걸 다 무시하고 술도 먹고 육포도 뜯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아주 신나게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외부 음식 반입 금지, 주류 반입 금지. 자, 그냥 이거 위반했다고 저희한테 제보를 주신 게 아니죠. 자, 사장님은 원칙에 어긋났지만 그래도 참으셨답니다. 자, 그런데 CCTV 속에서 더 충격적인 무언가가 눈앞에 펼쳐지더라.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예, 사장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CCTV를 돌려봤는데 다른 방에 이제 검정 물체가 있길래 저는 노숙인인가 싶어서 잠드셨나 해서 그쪽을 다시 돌려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경악할 만한 일이 있어서 노래를 부르다가 끝나고서도 이제 안 부르시고 좀 끈적하게 같이 붙어 있고 하시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이제 성행위를 하고 계셨던 거죠. 제보자께서 처음에 이 영상을 저희 제보톡으로 보내주셨는데 먼저 이제 영상부터 올려주시고 나중에 그 영상의 설명을 나중에 적어주셨어요, 사장님이. 근데 그 카톡을 제가 먼저 열어봤거든요. 무슨 영상이 뭐지 하고 안 보는 삽니다, 진짜. 그런 정도였어요. 진짜 도대체 노래방 거기다 저기 무인 노래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용 수칙들을 자세히 굉장히 적어놨다고 합니다. 큰 글씨로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그 노래방 기기 밑에도 크게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큰 방이었기 때문에 저긴 더 크게 붙어 있었다고 하는데 되게 그런 거예요. 뭐 주류 음식물 외부에서 반입하지 말라라는 거고 밤 10시에는 미성년자 들어오지 말라는 거 그리고 반려동물도 못 들어온다. 그럼 나중에 다 쓰신 다음에는 마이크 리모컨 제자리에 놔달라. 이런 일반적인 수칙에 성행위하지 말라는 내용은 물론 없어요. 근데 그거는 저기 또 붙여놔야 합니까?
저기서 그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 결제를 낸 노래방 이용 시간이 총 80분이었기 때문에 10시 반 정도부터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12시면 끝나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용 씨가 다 쓰고 나가서 앉아서 술 마시고 뭐 육포 뜯어 먹고 하다니 급기야는 이제 그런 행동까지 시작을 해서 새벽 1시 넘으면 아까 불 꺼진다고 했죠. 가게 문 자동으로 잠기고. 꺼졌네. 그때도 안 나가고 이후까지 계속 저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박 변호사님. 예. 안 본눈 삽니다, 진짜. 이게- 아니, 제가 진짜 예. 그냥 약간 했어요, 진짜 영상을 보고. 다 네. 보지도 못했어. 네. 저게 사실은 CCTV 영상인데 이 문제가 저 사람들이 저 CCTV로 찍고 있는 줄 몰랐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중간에 로비에 CCTV가 설치가 돼 있어요. 방 안에 찍고 있는 거. 왜냐하면 아유. 그 안에 바둑판 모양으로 CCTV가 있고 그 CCTV를 또 사장님 또 휴대전화 이런 걸 저기 다 나와 있거든요. 들어가면서 봅니다. 밖에서 로비에 지금 방 다 들어있고 거기 보면 이용 요금 안내 여기 연락 CCTV 다 있어요. 스크린에 있네. 그 찍고 화면에. 있다는 자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행각을 했던 것이고요. 또 이게 방 크기 다른 요금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마 좀 큰 방을 썼던 것 같은데 있네. 가장 제일 방 구석에 있는 방을 이용했어요. 아마도 처음부터 이럴 좀 생각이 있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하고요. 부부는 아닐 것 같다. 아유, 부정행위 당연하지. 아니냐. 아유. 부부가 집에 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더 불쾌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 진짜. 에이, 진짜. 자, 아무튼 이 사람들이 또 뭔가 작정하고 왔던 것인가 싶으셨던 게 카드 결제도 아니고 현금 결제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장님은 이 인간들 꼭 잡고 싶었대요. 자, 그래서 고안해낸 방법이 이거였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그거는 좀 만들어 놓긴 했거든요. 그 원티드 해가지고 현상수표 이렇게 약간 저한테 연락을 달라고 이거를 붙여놨는데 연락 안 오셔서 제가 2주간을 그걸 붙여놓고 나서 제보를 한 거거든요. 어린 분들이 그렇게 뭐 혈기왕성한 시기에 그랬다면은 좀 이해라도 해보겠는데 나이도 지긋하신 분들이 숙박업소를 가면 될 텐데 굳이 낮에 이제 학생들도 이용하는 코인 노래방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저 짓을 하면 안 되죠. 저런 데서. 네,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스스로 좀 깨닫고 좀 사과도 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CCTV 화면에 캡처해서 좀 모자이크도 해주셨어요. 모자이크해서 본인들이 무슨 잘못하신 줄 알죠? CCTV 정부 녹화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래방에 2주 동안 붙여놨는데 뭐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건 반장에 제보를 했고요. 정말 이 나이의 분들이 물론 젊은 분도 안 되지만 이 나이의 분들이 이렇게 했다는 게 더 충격이었다고 하고 뭐 다른 뭐 노래방 계기를 발로 차는 사람들까지는 있었어도 이런 사람은 처음 봤다 그러면서 제보하셨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그런데 앞서 저 무인 노래방 시간 딱 되면 자동으로 탁 잠긴다고 했잖아요. 새벽 1시에요. 그럼 저 사람들 어떻게 나간 거예요? 저 사람들이 막 전화해서 사장님 우리 이제 좀 늦었는데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하지 않고 그 센서 있는 문을 지금 못 나가고 있어. 강제로 개방을 합니다. 당겨서. 사실은 이 출입문에 센서, 자동문 센서가 고장이 났다라고 해요. 본인이 얘기하고 가기에는 좀 창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개방한 다음에 갔고 다만 이 센서는 좀 비용은 많이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 다중공간 아니냐 또 학생들도 쓸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이 범죄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좀 했는데 공연 음란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공연이 음란한 자 열고 나갔어요. 야, 저걸 네. 또 기어이 연해 또. 힘은 좋네요. 힘 좋아요. 아이고. 그래서 공연 음란죄 얘기를 좀 했는데 이게 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방 안에서 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범죄가 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양 변호사님 따끔하게 좀 한마디 해주세요. 집에 가세요. 각자 집으로. 각자 집이라 하시면 부부는 아니다. 못 믿겠습니다. 부부인 거. 그러니까. 예.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한 주방용품 회사의 내부입니다. 계단으로 황급하게 내려가는 이 남성, 이 회사의 영업사원인데요.
건물 밖으로 나가서 차를 타고 떠납니다. 회의실에서 대표와 이야기를 나눈 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지금 장난하는 걸 듣고 있어요? 제가 혼자 사고 친 거예요? 제가 혼자 사고 친 거예요? 분노에 찬 영업사원이 향한 곳은 어디일까요? 제가 혼자 사고 친 거예요. 라고 그 말한 그 5년차 영업사원 때문에 지금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는 사장님의 제보입니다. 맞습니다. 이 대표 회사 관계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영업사원이 2020년에 입사한 주방용품 회사에 입사한 사원인데요. 이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회사 대표하고 좀 먼 친척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뭐 면접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채용이 됐다라고 하고, 특히 영업직으로 발령이 났는데 영업직으로 좀 잘 하려면 최소한 3년 정도는 좀 배워야 되는데, 또 영업직 특성상 그걸 해야지만이 좀 실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입사 3년 동안은 별로 실적이 없어서, 그런데 갑자기 4년 차 때부터 팍팍팍팍 실적이 오르더라. 네, 근데 이게 지금 오른 게 뭐 그야말로 슈퍼 실적입니다. 그 거래처 그 계약서를 쓴 곳들은 SK, 삼성, 신세계, 롯데, 배달의 민족 막 이런 데예요. 게다가 제품이 무려 177만 개, 그리고 총 282억 원의 계약을 따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계약을 따낼 때마다 이 회사에서는 어마어마한 막 축하들이 이어진 거죠. 직원들 단톡방에 그 공공기관 발주서를 올리기도 했는데, 그러면 막 다른 직원들이 축하한다, 최고예요, 막 이러면서 칭찬을 더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회사에서 많은 계약건을 따낸 사람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야, 입사 4년 차, 5년 차 단 2해 만에 282억. 그래서 모든 회사 직원들이 야, 너 처음에 낙하산인 줄 알았는데 너 진짜 찐이야, 막 이랬다는 거예요. 저게 사실이면 정말 뉴스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저렇게 뭐 삼성, SK, 뭐 공공기관 이런 데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대표가 물어보니까 지금 그 회사에서 내부에 내부 감사 기간이라서 그게 끝나면 자금이 집행이 된다. 아니면 회사 일정이 좀 미뤄져가지고 한 2주 정도 늦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있는 물류 쪽에 그 창고가 꽉 차 있어서 그 창고 비워줘야지 물건을 받을 수 있고 계약금도 들어온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계약금이 들어온 다음에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발주량이 워낙 많으니까 그걸 기다렸다가는 납기를 못 맞추겠다 싶어서 미리 제품 생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행사용 남비만, 라면용 남비만 61만 개, 거기서만 24억 원어치를 주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품을 만들었으니까 지금 보시는 게 그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이 회사 창고에 저렇게 산처럼 쌓아놓은 건데, 아니 자꾸 그 대기업들이 계약금 안 준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대표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기업들의 각각 지인들을 통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혹시 누구 뭐 양원보라는 계약 담당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다들 그런 사람 우리 회사 없다. 자, 분명히 누구 대기업의 누구랑 계약을 했다고 해서 저렇게 물건까지 미리 다 만들어 놨는데 정작 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대기업에. 그러니까 그 영업사원 불러가지고 야, 너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하면서 막 추궁을 했죠. 자, 그 먼 친척 영업사원 뭐라고 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잡아 죽여야죠. 자, 이런 말을 하면서 그 길로 이 영업사원 회사를 박차고 나갔답니다. 그날 밤 대표와 통화도 했다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이 설명 좀 해봐라.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제 이러면서 약간 이제 꾸지람이 갔겠죠. 그러다가 이제 감정적으로 막 손을 부들부들 떨더래요. 그러면서 얘네들 제가 다 잡아오겠다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고. 예, 삼성 부장이랑 롯데 팀장 걔네들을 다 잡아오겠다 이러면서 나간 거고, 그 뒤로 연락이 두절된 거. 너 어디 있어 지금? 잡아야죠. 죽여야죠. 죽이는 거는 그게 일단 쑤셔야죠. 같이 들었던데 지금 다 쑤시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라고 여기를. 또 그래놓고 지금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밤을 새서 해도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면은. 왜 아까부터 왜 제가 네가 했다 다 그렇게 하면서 다 제 책임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저도 지금 똑같은데 지금. 야, 도대체 계약금 왜 안 들어오는 거야? 너가 뭐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도 지금 피해자예요. 왜 저한테 뒤집어 씌우는 겁니까?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지금 큰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제가 그놈들 잡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그래도 이 대표님은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조금 믿고 싶죠, 당연히. 이게 아니었다가 이거 완전 손해인데. 자, 그런데 영업사원 아까 보신 영상에서처럼 그렇게 뛰쳐나가더니 그 뒤로 지금 연락이 안 닿는다 지금. 네, 이 대표 관계자들에게 따르면 이 영업사원은 억울함을 호소를 했습니다. 이 대기업 측 구매 담당자들이 사기를 친 거다. 이 사기꾼들을 잡아서 흉기로 죽이겠다면서 그날 회사를 박차고 나가는데요. 하지만 그날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상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영업사원의 외장 드라이브에서 위조 문서가 다량 발견이 됐습니다. 이 계약 문서들이 위조가 됐던 건데요. 이 계약서에 있던 대기업 계약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충격적이게도 성인 사이트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가상의 인물들을 만들었던 겁니다. 아이고야 세상에. 자, 이렇게 또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 넘게 저 짓을 하는데 어떻게 그 회사에서는 저걸 못 알아냈어. 왜 눈치를 못 챘어? 자, 일단 뭐 대표랑 먼 친척 관계였고 5년 동안 그래도 근무를 했던 직원이었다 보니까 그래도 좀 믿어보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안 하셨다는 건데 자, 그 피해 규모가 얼마예요, 그럼?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일단은 왜 확인을 못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계약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담당 기업에 전화 거는 게 조금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1년 정도 됐다라고 하고 문제는 지금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제품이 177개가 177만 개예요. 저 재고 좀 봐. 총 282억치 측인데 그러니까 살 사람도 없는 걸 저렇게 만들어 놓은 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지금 100만 개만 만들고 생산을 멈추게 냈는데 회사 납품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회사 로고가 찍혀 있습니다. 아이고, 삼성 뭐 이런 세상에. 중요한 SK 중요한 로고가 찍혀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사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만들어서 로고 박아놓고 사실은 회사 창고에 지금 놔둔 거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뭐 예를 들면 삼성 로고가 찍힌 저런 그릇을 다른 데다 팔 수는 없잖아요. 누가 삽니까? 삼성 아닌 사람이 사겠습니까? 이야. 자, 현재까지 파악된 실제 손해액이 100억을 넘는답니다. 자, 이 대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죽었어야죠, 저. 지금 이미 20억은 들어갔고요. 그리고 좀 80억은 업체 결제해 줄 거예요. 만들다가 지금 나와 있는 거는 한 100만 개 정도 돼 있고요. 네, 중단을 시켜놨죠, 제가. 그거를 알아가지고 중단을 시켜놨죠. 이거를 손실을 메꾸지 못하면 지금 회사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한 16군데가 도산되는 거죠. 16군데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중청에서 다녀갔는데, 대구에도 뭐 도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데 없다 하더라고요. 그런 게 없대요. 양 변호사님 지금 16군데 회사가 지금 연쇄 도산을 하게 됐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 회사 자체 공장도 있지만 요즘에 뭐 생산품들이 한 회사에서만 만들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다른 부품들이라든가 자재들을 다른 회사에서 사와야 되고 그 회사에는 또 대금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 비용이 100억 원 이상이랍니다.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다른 업체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니 여기가 뭐 최소 뭐 중견 기업도 아니고 소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도 소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만들고 일부는 뭐 직접 저쪽에서 떼와서 납품 자기 회사에서 도장만 찍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썼을 텐데 그렇게 16개 회사 정확하게는 이 회사 포함 17개 회사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계약이 제대로 됐으면 당연히 대금 받아서 나눠주면 되는데 그 회사들은 또 그러면 그 회사들은 그 재료 그냥 땅 파서 가져오나요? 그 회사들도 어디선가 또 재료를 사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 16개 회사가 망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자,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282억 원의 계약을 했다고 속이고 이 이자가 가져간 돈이 이 접대비 명목, 영업비 명목으로 간 4천만 원. 자, 그래서 회사 대표 직원들은 진짜 묻고 야, 너 도대체 너 왜 이런 거야라는 거, 왜 그런 거니? 라고 진짜 묻고 싶대요. 네, 저희도 다 묻고 싶죠. 그냥 뭐 추측해보면 뭐 그만큼 또 인정받고 싶었던 건가? 뭐 낙하산이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순간만이라도 인정받고 싶었나? 아니면 그 4천만 원을 쓰려고 돈에 눈이 멀었나? 뭐 예를 들면 도박 중독이라던가 뭐 마약 중독이라든가 이렇게 현실감 없이 돈을 쓸 일이 있었나? 아니면은 지금 회사에서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뭐 극단적 선택도 했고 시도했고 심리적으로도 너무 불안한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무런 티는 나지 않았지만 정신적인 병리가 나오고 있었던 건가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지금으로서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자, 현재 경찰은 사기, 사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고요. 피의자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한 남성이 초조한 얼굴로 파출소에 들어섭니다. 아내와 며칠째 연락이 안 된다며 제발 찾아달라고 하는데요. 세 자녀를 남겨둔 채 자취를 감춘 아내. 대체 어디로, 왜 사라진 걸까요?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5시의 신데렐라입니다. 자, 5시의 신데렐라라. 자, 2012년 경기도 파주에서 벌어진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한 남성이 파출소에 찾아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네, 2012년 9월 9일이었습니다. 40대의 남성이 파출소에 찾아와서 아내가 사흘째 실종 중이다. 집을 나섰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고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아내가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긴급한 상황인데 경찰에 연락하면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수사를 나가는데 충격적인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저기가 부부가 함께 살던 아파트 CCTV인데 저기 사건, 그러니까 신고하기 전날 새벽입니다. 보신 것처럼 커다란 여행 가방하고 여러 개의 비닐봉투, 큰 봉투를 들고 새벽에 이 아파트 계단을 오가는 모습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집 안을 수색을 해봤더니 집 안에서도 출입문하고 화장실 쪽에서 많은 혈흔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건 사건인 거죠. 이 남성에 대한 긴급 체포를 경찰은 시도를 했습니다. 자, 남편 진 씨를 유력 용의자로 잡고 검거에 나섰는데, 자, 그런데 이 남편 진 씨, 경찰 간의 광란의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네, 도주를 했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네, 바로 앞에서 무선 속도로 질주하는 트럭이 바로 진 씨의 차량인데요. 경찰이 무전을 하면서 속도를 높여보지만 진 씨는 더 무서운 속도로 도주를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빨간불로 바뀐 교차로도 이렇게 그대로 돌진을 하고요. 맞은편에서 진입하던 승용차도 가까스로 트럭을 피했습니다. 네, 진 씨의 막무가내 도주극에 경찰도 긴급하게 무전을 나누면서 상황을 전달하는데요. 급기야 중앙선을 넘고 신호를 무시하면서 속도를 높인 트럭, 바짝 따라붙은 경찰차가 옆을 들이받자 그제야 속도를 늦췄습니다. 경찰차는 이 틈을 타서 트럭 앞으로 치고 들어갔고요. 트럭은 경찰차가 가로막자 뒤를 들이받으면서 멈춰 섰습니다. 네, 그런데 체포 직전에 진 씨가 갑자기 살충제를 마셨는데요. 경찰이 즉시 진 씨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위세척을 진행했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자, 교수님, 저렇게 대낮에 추격전을 벌이고 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고 했던 뭐 이유 짐작은 하시겠지만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놀랍게도 이 40대 남성 진 씨는 파주시청에 근무하던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 씨의 주장에 따르면 저녁 8시쯤에 집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아내가 늦게 들어왔대요. 뭐 8시가 뭐가 늦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왜 집에 늦게 오냐 이러면서 말다툼을 벌였는데 홧김에 마시고 있던 술병으로 아내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내는 그때만 해도 이제 기절하지 않은 상태였대요. 그런데 너무나 더 끔찍하게도 그런 아내를 안방으로 끌고 간 뒤에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도저히 믿겨지지 않을 만큼 잔혹한데 이 진 씨는 본인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제 이 시신을 밖으로 끄집어내기 위한 추가 범행을 합니다. 방송에서는 소개해드리기 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했다고 합니다. 자, 22년을 한 이불을 덮고 살던 부부, 더군다나 그 사이에는 3 자녀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렇게 단 한순간에 그저 늦었다는 이유로 저짓을 한 건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맞습니다. 3 자녀가 있었고요. 첫째는 군에 복무 중이었고 당시에 2 자녀가 늦게까지 학원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이 남편, 이 진 씨가 알리바이를 조작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방금 퇴근한 척하면서 학원에서 나온 2 자녀를 데리고 오면서 외식을 하면서 집에 들어오고 엄마 어디 있냐고 아이들 물으니까 늦게 들어오는 것 같다라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는 벌써 아내가 숨져서 집에 지금 방치된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 늦은 밤에 이 시신을
가지고 챙겨서 여행 가방하고 비닐봉지에 옮기기로 결심을 한 다음에 CCTV를 피해서 계단으로 가긴 갔는데 저건 찍히긴 찍혔습니다. 조심스럽게 운반을 했고요. 트럭에 시신을 싣고 야산으로 이동해서 땅을 판 후에 시신을 안매장했다고 합니다. 자, 두 얼굴의 살인자였습니다. 네, 진 씨의 끔찍한 범행 소식이 전해지자 공무원 동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동료에 따르면 평소에 부부 금실이 좋다고 소문이 났던 사람이라면서 진 씨의 성격도 조용하고 과묵한 가정적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진 씨의 가면은 현장 검증 때 처참하게 벗겨졌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진 씨는 시종일관 무덤덤한 태도를 보이면서 태연하게 범행을 재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네 주민들도 너무너무 잔인하다면서 혀를 찼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대목이 있습니다. 앞서 이 진 씨가 당신 아내를 왜 살해했어? 하니까 아내가 평소 좀 늦어서 화가 났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녁 8시에 귀가한 게 늦다고 해서 저 짓을 했다는 건데 일단 이거 딱 듣기만 해도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말이 이해가 안 가죠. 게다가요, 이게 진 씨가 공무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평소에 오후 5시 이전에 꼭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주변에서 5시에 신데렐라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일 정도였는데 그날은 8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8시에 들어갔다고 늦었다고 사람을 해쳐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 게다가 또 나중에는 이 변명 동기를 싹 바꿔요. 자기가 공무원인데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 음식점 운영하는 거를 안 하려고 해서 거부해서 그래서 분노가 폭발해서 아내를 해쳤다는 겁니다. 이것도 납득이 안 가요. 자, 아무튼 이 진 씨의 끔찍한 범행으로 인해서 세 자녀는 한순간에 부모를 모두 잃었습니다. 자, 과연 어떤 법의 처분을 받았을까요? 살인죄하고 사체 손괴죄에 해당하는데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라고 해서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미성년 자녀가 있고 딸이 아마 선처를 좀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형이 무기징역도 아닌 20년을 구형을 했는데 17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게 이 아내 측, 그리고 엄마 측 그 가족들이 아주 엄벌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딸의 선처 요청 그리고 우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작동해가지고 지금 17년이 됐고요. 항소를 했지만 17년이 확정을 됐습니다. 결국은 얼마 안 있으면 지금 출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 변호사님, 제가 조금 오늘 이 사건을 좀 들여다보면서 좀 의아했던 건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 집안에 어떤 특수한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아니 이게 딸의 선처, 뭐 자녀의 선처 요구 그리고 이 구형도 낮고 선고는 더 낮고 말이죠. 네. 아니 수사 단계에서의 구형 단계에서도 그렇고 이게 뭐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라서 이런 부분이 그러면 살인을 저지르고 적어도 10년 이상 15년 최소한 복역을 그러니까 구형 단계에서도 고려할 때도 그렇게 복역을 해야 되는 그 사람이 아버지로서 그럼 구실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줄여줘야 될까요? 그럼 17년을 살고 들어왔으면 그때부터는 그 자녀들을 이미 성년이 돼서 훌쩍 커버렸을 텐데 그때부터는 어떤 그게 도움이 될까요? 저런 어떤 경우에 탄원서가 됐건 아니면 순처를 바란다는 됐건 혹은 또 가족 관계에서도 미성년자들이 어떤 요구를 할 때 그럴 때는 저는 굉장히 신중하고 진짜 그 사람의 요구가 맞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진정한 어떤 요구가 맞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말로 그 가정에게 도움이 될지 이런 것까지도 좀 제대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때 2012년 기준으로 따지더라도 범행에 비해서 좀 많이 낮은 구형과 판결로 보입니다. 야, 정말 이렇게 아내를 무참히 살해하고 지금 징역살이를 하는 사람이 곧 출소를 한다는 이 상황 자체가 이건 너무 납득이 안 됩니다. 예,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옹기종기 모여 식사가 한창이던 식탁이 갑자기
펑 터지면서 붉은 화염에 뒤덮였습니다. 불길 속에 휩싸인 사람들은 혼비백산이 돼서 사방팔방으로 나자빠지고 마는데요. 다들 넋이 나간 모습이죠. 뭐가 터진 거예요 지금? 네, 식탁 위에 있던 음식들도 다 쏟아져서 엉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당 저 구석에 불붙은 깡통 하나가 보이는데요. 이 폭발의 원인 바로 이 휴대용 가스 버너였습니다. 안에 껴놨던 부탄가스가 새면서 폭발했던 건데요. 잘 끼워야 됩니다. 네, 안 그래도 식사를 하다 말고 어디서 가스 냄새가 나서 뭐지 하던 순간에 눈앞에서 펑 터져버렸던 거라고 합니다. 다들 손과 얼굴에 화상을 입긴 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아휴,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가스 참 안 터지는 가스, 한국 가스 있긴 한데요. 아 그거 안 터져요. 터져요. 예. 자 다음 영상 이어갑니다. 친구랑 재미있게 신나게 집으로 가던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잠시 하늘을 팔다가 그만 안 돼! 다리미 케어에 풍덩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큰 가방 때문에 더 허우적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친구는 어른들을 부르러 얼른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가방. 아이가 점점 다리 밑으로 떠밀려가는데 자 그때 아이를 보는 남성이 휴대전화를 던져버리고 물속으로 재빨리 들어갑니다. 첨벙. 아이도 이런 남성을 향해 손을 뻗죠. 천만다행히 다리 밑으로 빨려가기 직전에 아이 손을 휙 낚아채는데 성공했습니다. 아우, 저 양반 진짜 멋있네. 자, 아이는 남성 품에 안겨서 물 밖으로 무사히 빠져나왔고요. 머리부터 가방까지 홀딱 젖어버렸지만 다친 것 하나 없이 엄마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야, 이 남성 저 두 가지 칭찬하고 싶어요. 휴대전화도 아꼈고요. 나 물에 딱 들어가서 빨리 잽싸게 향인 거에 아주 잘합니다. 잘한 것 같아요. 아, 저 가방 메고 있어가지고 네. 더 위험했어. 정말 위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다음 마지막 이어갑니다. 네, 눈이 소복하게 쌓인 곳에 나온 강아지 고민도 없이 바로 물구나무를 서서요. 왜 저래? 활로 눈길을 건너갑니다. 눈이 없는 곳에 도착하고 나서야 뒷발이 이렇게 살짝 내리는데요. 아, 지금 서커스예요 이거? 추운 겨울에 손발 시려운 건 사람이나 강아지나 모두 마찬가지겠죠. 차가운 눈에 발이 적게 시렸던 강아지가 순발력 있게 두발 걷기를 선보였던 겁니다. 유난스러운 강아지 모습을 포착한 보호자는 그 자리에서 박장대소가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아, 양 변호사님 앞발도 시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저 친구 이제 집에 돌아갈 때는 뒷발로 간 거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신기하네. 어떻게 저렇게 앞발로 걸을 생각을 하지? 아, 이건 또 박 변호사님이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되겠다. 저 반대 뒷발로 서는 모습을 좀 봤지만 앞발로 저렇게 물구나무 서기 가는 거는 야, 저 독특한 개입니다. 아, 스페셜한데요. 주인이 촬영까지 성공한 걸 보면 평소에 좀 훈련을 저렇게 시켰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거 우연히 저렇게 시켰으리라고 보기에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글로벌 픽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A great night's sleep, night after night after night. That is the difference. The difference is temper.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된 관절 연골 건강지표 개선 확인. 이 정도는 남아야 이름값 하는 콘드로이친.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빈틈없는 흡입력. 전기분해 기술로 세균은 말끔하게. 쿠쿠, 이 바닥을 깔끔하게 평정. 쿠쿠 파워클론 무선 청소기. 건강한 뼈는 단단한 뼈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그럼 그대로 챙기시죠. 단단하게. 기능성 원료인 유단백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약해진 뼈를 단단하게. 뼈엔 MVP.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